근데 넌 왜 걸걸 오렌지에 이렇게 집중을 했어? 처음에 이제 어디서 출발을 했었냐면, 근데 꼭 아이돌은 기획사가 만들어야 되는 건가? 기획사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왜냐면 기존에 지금 그 시스템이 너무 리소스가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상품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도 거기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게 공개되기 전까지 대중의 반응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그냥 완전 쪽박 차거나 잘 되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인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실패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에 의문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산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는데, 뭐 뷰티 인플루언서 아니면 뭐 운동 인플루언서 그런 식으로 내가 내 거를 만들어서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야, 실제로. 근데 웃긴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만 그게 안 되는 거지,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불가능하지? 근데 그냥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던 중에 걸걸 오렌지라는 걸 접하게 된 거야. 누가 이제 DM으로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든 콘텐츠로 이미 4천 정도의 팔로워를 확보한 거야. 그래서 이거네? 이거 한번 파봐야겠다. 왜냐면 그게 그거잖아. 결국에 옛날에는 내가 아이돌이 되고 무대에 서려면 뭐 K-pop 스타에 나간다거나 뭐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연기 학원에 들어가서 누구 선생님 눈에 띄어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져야지만 나에게 무대가 주어지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엔터테인먼트 밖에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걸걸 오렌지라는 친구들이 정확히 내 콘텐츠를 쌓아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하는 걸 하고 있길래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 그래서 그러면 자체 제작이라는 거는 과연 검증이 되는 모델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걸 오렌지 소개 콘텐츠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때 깨달았던 게 워킹할 수도 있다. 왜냐면 한국 반응은 아직도 약간 이렇게 귀엽게 보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되게 그런 자기 표현을 응원하더라. 내 그 소개 댓글을 보면은 다 응원한다. 걸걸 오렌지 나중에 잘 될 것 같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훨씬 빠른 거야, 미국이. 특히 한국보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네? 그럼 검증 오케이. 워킹 하네? 두 번째 의문이 들었던 건 그럼 자체 제작 콘텐츠의 파워가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검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체 제작된 콘텐츠를 나는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소개 콘텐츠를 유통을 해봤는데 지금 조회수가 20만 7천 어쩌고가 그리고 공유가 아마 2,000개가 넘었어요 그때. 그래서 유통 나 할 수 있다. 그 두 개가 검증이 됐고, 그러면 직접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프로세스 이코노미, 그러니까 결과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막 고생하고 막 고군분투하고 막 진짜 새 빠지고 이거를 다 공유하는 게 과연 팬덤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전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걸 오렌씨한테 나 인터뷰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다 댓글 다는 것부터 해서 내 연락을 안 본다부터 해서 모든 그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었어. 그랬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 과정 중에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와 진짜 너 진짜 꼭 인터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걸걸 오렌씨를 멘션하면서 나를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래서 내가 딱 인터뷰 따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향한 반응이 와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걸 공유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걸걸 오렌씨 인터뷰 해야지 하고 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뭐랄까 어떤 유대감이 생기고,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 내가 거기 이걸 이루는데 일조했다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서사 가운데서 내 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것 자체에 파워가 있다. 오리지널한 콘텐츠면 뾰족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체 제작 프로젝트라는 걸 할 때 프로세스 이코노미 형식으로 해야겠다. 근데 마지막은 자체 제작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해야 되냐? 근데 나는 나였거든?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를 제작하는 게 가장 리소스가 적게 들고 리스크가 적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적어지니까 나를 제작해봐야겠다. 그런데 나는 과연 매력적인 IP일까? 나는 과연 셀링이 되는가?가 궁금했거든. 그래서 걸걸 오렌지를 통해서 나를 팔로우한 사람들 들으세요. 나 왜 팔로우했어요? 라고 물어봤어. 솔직히 나는 걸걸 오렌지 때문에 팔로우했다고 할 줄 알았다. 근데 2명만 걸걸 오렌지가 더 궁금해서 팔로우했다고 했고, 나머지는 싹 다 뭐 너의 행보가 멋져서, 아니면 네가 콘텐츠가 신선해서, 네가 말을 잘해서, 너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재미있어서, 뭐 너가 예뻐서, 네가 귀엽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게 콘텐츠 제작자에게 매력을 느끼네? 그럼 나는 매력적인 IP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검증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 직접 해보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무도 안 해봤다는 거. 이걸 아무도 안 해봤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그 막 JYP가 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미국 현지인들을 뽑아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아이돌을 만드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받고, 그 다음에 걸걸 오렌지 멤버들이 나는 JYP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보고, 이게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 구조화되어 있고 너무 당연하고, 내가 데뷔하고 내가 성공하려면 몇 년을 그냥 여기다 갖다 바쳐야 되고 이 트레이닝을 받아야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내가 가진 콘텐츠, 왜냐면 나는 K-팝은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K-팝은 음악이 아닌 이유가, K-팝을 음악이라고 정의하면 BTS는 K-팝인가? 뉴진스는 K-팝인가? 50-50는 K-팝인가?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하는 음악은 팝이야. 그러면 뭐가 K-팝이냐? 그 종합 콘텐츠를 파는, 그 종합 콘텐츠 파는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이 K-팝인데, 그렇게 정의하고 본다면 지금 있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지. 콘텐츠의 힘이 점점 커지는 시대라고 난 생각하는데, 내가 릴스 조금 만들어 본 결과 더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핵심은 그 콘텐츠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콘텐츠에서 출발해서 내가 콘텐츠를 발행하고 이게 시장의 반응을 얻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지,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인 신인 개발팀 눈에 얘 뭔가 원석인 것 같다일 뿐이야. 대중이 아무리 검증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거에서 벗어난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고, 왜냐면 기존 기획사들은 내가 하려는 걸 절대 안 할 거야.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내가 하려는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돈 태워서 뭐 맥도날드랑 콜라보하고 애플이랑 콜라보하고, 근데 난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럼 난 콘텐츠로 시작하겠다 인 거고, 그래서 해보려는 게 되게 재밌는 걸 해보려는 건데, 오케이 그럼 제작을 해볼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 근데 그러면 그 걸걸 오렌지는 어린 애기들이기 때문에 더 응원을 받고 어른에 맞아. 비해서 몇 배의 그 호응을 얻을 맞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어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애기들처럼 호응을 폭발적으로. 받는 게 가능했을까? 근데 그거는 나도 동의하고, 걸걸 오렌지가 그 애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인기 있었다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인데, 그건 그냥 그들이 가진 뾰족함일 뿐인 거야. 사람들이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어리다는 게?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될지 난 모르겠어. 난 해봐야 되는 거야. 난 해봐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고, 해봐서 찾아가야만 하는 건 거지. 나의 뾰족함은 뭘까? 걸걸 오렌지는 그 어린 게 뾰족함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렸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오리지널리티가 어린다라는 거였던 거야. 어리고 진심으로 그걸 믿는다. 진지하다. 어린데 그 진짜로 자기가 걸그룹이라고 진짜 믿고 있다. 그거가 그 순수함이 그들의 오리지널리티였고, 내 오리지널리티는 뭘까? 그거는 만들어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되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갈라져 있었어. 진짜 내가 미래에 해보고 싶고 열정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건 제작인데, 그러니까 제작이라는 게 그냥 기획단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만들어서 시장에 내서 반응을 보고 이 모든 과정을 해보고 싶었는데, 정작 내가 내 채널에서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그냥 뭐 K-팝 이모저모, 뭐 K-팝 인사이트, 그냥 K-팝 얘기하고 이건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 근데
이 제작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 제작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므로써 이게 이렇게 가던 거를 이렇게 합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합체가 돼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콘텐츠를 만들려고 진짜 짜내고 막 이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나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난 이걸 하겠지. 이걸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이 계정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달 됐거든. 근데 한 달 만에 빵명에서 지금 한 600명 정도로 갑자기 성장했잖아. 근데 그 갑자기 성장하는 동안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꾸준함이었거든.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 새로운 형식을 도전하는 걸 무서워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을 하는 걸 겪는 걸 무서워했다면 나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난 어떻게 봤냐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망한 콘텐츠들이 있어. 숫자적으로 보면 막 1000뷰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것들이 내가 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이 목표를 이룰 때 이 방법은 못 쓰겠다. 이걸 찾은 거지. 에디슨이네? 어? 에디슨? 그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하면 찾아진다. 그걸 찾았어. 왜냐면 내가 계속 하지 않았으면 걸걸 오렌지 컨텐츠도 안 만들었겠지. 그러면 지금 근데, 이거는 과정인데 과정인데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그 목표, 골 그거는 뭘로 두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힙합 레이블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제작하는 그 방식으로 아이돌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시도해보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돈 때려 부어가지고 될까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시장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자기 오리지널한 콘텐츠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콘텐츠를 통해서 트래픽을 조금이라도 모아왔느냐. 그러니까 그게 내 팔로워가 될 수도 있고 내 팬이 될 수도 있고 내 뭐 monthly listener가 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으로 그걸 조금이라도 모아봤느냐. 그 두 개가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어. 그 두 개가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지 나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기획해야 되고 제작해야 되는 그 수많은 리소스, 뭐 보컬 트레이닝 시켜, 댄스 트레이닝 시켜, 영어 가르쳐, 일본어 교사 뭐 월급 드려 이런 거 없이 그 콘텐츠의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힙합 레이블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제작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실연자, 그러니까 실제로 공연하는 실연자에게 자유성을 훨씬 많이 주고 싶고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내 계정이 지금은 K-pop at your fingertips지만 그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나는 entertainer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entrepreneur, 창업가 플러스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거야.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엔터테이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안 좋다는 거지. 그 리스펙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 나와서 내 콘텐츠를 보여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그게 사람들한테 닿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돌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 그냥 나는 제작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톱니바퀴일 뿐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지를 않는 거지.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스윙스랑 박재범인 것 같아. 그걸 잘 드러내고 그래 나도 아티스트고 내가 엔터테이너야. 하지만 나는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엔터테이너에 대한 리스펙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없지 않나 지금은. 근데 없을 수밖에 없지. 오리지널한 콘텐츠가 없는데 뭘 리스펙해. 그러니까 나는 그 오리지널한 콘텐츠를 일단 1번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싶고 2번 하지 않으면 그걸 하도록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도록 그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싶어. 그거를 이제 accelerate 하고 싶은 거지. 지금은 그냥 나는 그냥 가수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하고 싶은 것도 있어 사실. 그런 거지. 왜냐면 내가 돌아가서 기획사가 왜 해야 돼? 라고 질문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앞단에서 이 리소스들이 버려지고 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를 고치고 싶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당장 하려는 거는 1번 문제에 가깝고 2번 문제는 뭐냐면 이 나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이 콘텐츠 어쩌고 통해서 실패율을 줄여도 실패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온다고. 무조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실패를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세이프티 넷이 없어. 내가 그냥 인터넷 방송인이 되거나 뭐 지금까지 번 돈으로 클럽을 차리거나 카페 알바를 하거나 뭐 옛날 경우에는 뭐 배우로 전향을 하거나 그냥 각자 도생인 거야. 이 사람들이 실패할지언정 그 다음 발걸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잖아. 지금 구조는 막 12살 때 연습 상태잖아. 근데 계약을 하면 5년. 근데 5년 안에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고 자기 꿈이 얼마나 자주 바뀔 수 있는데, 방향성도 그렇고 바뀌어도 못 벗어나는 거지. 왜냐면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묶여 있는 거고, 그거밖에 안 하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옵션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거밖에 모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엔터테이너들의 다음 보장해주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 처음과 끝에 있는 지금 이 큰 문제 두 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우선 집중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이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 그래서 이게 나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고, 왜냐면은 BTS랑 뉴진스가 성공했잖아.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K-팝을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종합 콘텐츠 비즈니스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리지널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뿌릴 수 있고 보여질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느냐를 고민했고, 나는 내가 그냥 가수가 아니라 내가 IP다. 내가 IP고 더 나아가서 나는 자체적으로 IP를 만들어야만, 토끼도 그렇고 BT21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IP를 만들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어디서? 특히 미국에서. 한국은 시장이 코딱지만 하니까. 코딱지만 하지. 근데 비교하면. 그래서 나는 K-팝이라고 그냥 그 음악이 K-팝이라고 불리는 거 싫고,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의 음악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게 난 아니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공략하고 싶어.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그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 그런 목적, 그러니까 그 진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미국에 건너가서, 그러니까 K-팝이라는 음악이 아니고 K-팝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가 계속 나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팍 꺼지는 거지, 거품처럼. 그러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너라야만 해? 네가 가진 그걸 할 수 있는 영역, 그 영역에 있어서 네가 가진 강점이 뭐라고 생각해?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 왜냐면 내가 업계 관계자분들을 몇 번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게 실패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리소스가 낭비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 업계에서. 그거를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려고 안 한다. 그래서 애초에 그걸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부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시작점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실행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나도 사실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를 몰라서 이 문제를 처음 생각한 거는 한 중학교 때였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묵혀뒀던 거지, 거의 10년을. 결국에는 그냥 쪼개서 생각하면 되는구나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 알겠어. 지금 너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그러면은 6개월 안에 뭐 해보고 싶은데? 한 달 안에 뭐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너 오늘은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서 생각하니까 더 쉬워졌던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일단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걸 한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내가 가진 강점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하고, 일단 내가 지금 한국에서 그러니까 오래 살긴 했지만 고등학교까지, 근데 그것도 사실 일반고를 다닌 게 아니고 막 흙파고 막 이런 막 줄그네 타고 이런 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컸었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잖아.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한국 말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진짜 살아온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랑의 맞는 관계 속에서 그냥 내가 보는 시야 자체가 조금 넓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한국에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방학 때문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미국 엔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가서 그걸 하고 싶은 것도 있어. 가서 그 업계의 사람들이랑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아는 거는 이제 파편적인 부분들인 거지. 한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은 애들을 자기 리스너가 있고 자기 콘텐츠를 발행해서 조금 괜찮게 하는 애들 데려와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걸 더 밀어주는 형식이고, 그리고 왜 한국처럼 그렇게 아이돌 제작을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잘려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YG가 팍 세워가지고 YG가 다 먹을 수 있잖아, 90% 팍. 근데 거기는 뭐 매니지먼트 몇 %, 에이전시 몇 %, 어디 몇 %, 어디 몇 %, 이게 다 파일을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그거에 비해서 얻어먹는 게 너무 조금씩 떨어지는 거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한국처럼 이 제작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그 종합 콘텐츠를 파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한국이 그 좀 깔쌈하게 만드는 걸 잘하는 것 같아. 그 예쁘고 뭔가 쿠의 마음을 자극하고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종합 콘텐츠가 미국에는 없었던 거지. 사실 없었고 좀 더 약간 아티스트의 개념, 내가 그냥 이 사람의 음악을 좋아한다, 이 사람의 음악을 듣는다의 개념이었지, 그냥 이 사람 자체로 완전 막 팬이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막 이 사람의 뭐 웃는 모습이 이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BTS를 통해서 들어갔으니 그 팬덤 문화라고 할까? 그 실연자의 팬이 되는 거, 실연자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팬이 되는 게 들어갔으니 이게 미국에서 워킹할 수 있다는 걸 BTS가 증명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난 미국에서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국은 난 관심 없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관심 없어.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미 3사 있고 3사 말고 너무 많아, 회사가. 그게 아니라 난 미국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거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그 발탁되는 방식은 똑같이 하되 콘텐츠 자체의 결이 완전 그 본질적으로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K-pop 그 종합 콘텐츠로 가져와서 똑같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돌아가는 날이 솔직히 기대가 되기도 해.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다.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뭐 나 혹시 음악 만들어줄 수 있나요? 막 이러면서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도 해야 되고,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가서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동아리가 있더라고 우리 학교에.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 보고 싶고,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를 찾고 싶어. 동료를 찾고 싶은데 같은 방향성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찾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법한 곳들을 많이 가려고 막 해커톤 가거나 그런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거나, 미국에 가서 당장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있는 이 시작할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그러면서 나랑 마음이 맞고 방향이 맞고 가치가 맞는 동료를 찾는 거. 이 정도가 내 첫 학기 때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계속 해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겠지. 해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가족여행에 와서 갑자기 이런 나의 비즈니스 얘기를 할지 몰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 내 동료가 되라.